오늘 같이 따라하면서 내용을 익힐 내용은 이 블로그고요. 한 화면에다가 여러 가지 변수를 시각화한다는 것은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현실은 복잡하고 결국에 몇 개의 차원만으로 설명되지 못해요. 그래서 욕심껏 여러 변수들을 시각화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인지적 오버로드가 가게 돼서 사람들이 정보량은 많지만 내가 정작 해석하고 취할 수 있는 정보는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소개드리는 내용은 정말 불가피하게 뭐 4개의 변수, 5개의 변수를 한 화면에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시각적 요소들로, 그러니까 메시지를 심플하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미 수십 년을 통해 입증된 어떤 시각적 문법들, 그러니까 양적 크기를 비교할 때는 바차트가 제일 좋다,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과 좀 관련 없는 내용을 좀 높아심에서 좀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변수를 한 화면에 시각화하는 방법이고, 다변량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요. 이제 다변량이라는 것은 멀티베리엇이라는,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여러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멀티베리엇 다변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를 초과하는 3개 이상인 데이터셋을 시각화하는 것을 구태의원은 용어로 다변량 시각화라고 하고, 그 방법을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캠페인 생성을 누르시고, 그래서 샘플 데이터셋을 고를게요. 매출 데이터셋을 골라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 데이터셋은 슈퍼스토어라는 뭐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의 매출 데이터이고요. 여러 가지 범주형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산 사람, 판 물건, 뭐 어디에 팔았는지, 그리고 숫자형 변수는 결국에는 개별 레코드들이 매출 트랜잭션일 텐데, 거래 건수, 개별 건수 트랜잭션에서의 총 매출 금액, 판매한 제품의 수량, 할인율, 이익 같은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변수 가공을 할 게 없어서 다음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XY에 숫자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Y축에다가는 이익이라는 숫자형 변수를 놓고, X축에는 매출이라는 숫자형 변수를 놓아볼게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차트를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 코릴레이션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그림엔 없지만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차트 유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버블 차트라는 게 있었어요. 버블 차트. 그 버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여기서 하위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한글 용어가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지만 섭 그룹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엑셀 또는 CSV에 있었던 개별 레코드들일 텐데, 얘네들을 이제 그룹핑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으로 묶어보겠다 하면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묶이는 게 이렇게 그룹핑, 섭 그룹핑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버블 차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핑을 다시 없애볼게요. 뭐 색상도 없애보고. 그래서 지금은 2개의 숫자형 변수로 화면이 구성됐어요. 변수 또는 이제 차원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익과 매출 간에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파악했는데, 제품 군별로 이런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떤지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서 차원을 추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색상을 사용해서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색상에다가 제가 제품 대분류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구는 상관계수가 되게 약했고, 사무용품, 그리고 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서로 다른 제품군이 색깔로 구분됐을지라도 이게 오버래핑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대략의 어떤 분포의 모습을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좀 그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화면 분할이에요. 화면 분할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패시팅이라고 이제 별도의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기도 한데,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이라는 것은 좀 뭐 사전적 의미로는 단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면인데 시각화 맥락에서는 창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창을 더 만드는데 그 창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제품 W로 만들어 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품 W에는 서로 다른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일 텐데 그 제품 W라는 그 범주형 변수에 속한 세 가지의 클래스, 서로 다른 클래스들로 해쳐 모여하라는 것이겠고, 그렇게 놓으면 이렇게 가구는 가구,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전자제품은 전자제품 그대로 모였어요. 일단 이 정도면 그 변수 세 개, 그 가구와 사무용품, 전자제품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그 어떤 그 클래스 간의 이익과 매출의 관계가 어떤지 좀 더 그 직관적으로 그 우리가 인지적 노력을 적게 들이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그 변수 하나 더 추가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서로 다른 제품군별로 그 이 이익과 매출의 상관관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얘네들은 사무용품은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쭉쭉 떨어지는 애들이 많을까? 어, 할인율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겠고, 할인율은 그 아까 보셨겠지만 숫자형 변수예요. 아, 그 XY에 더해서 Z축이라는 축을 세워서 우리가 3차원의 시각화를 할 수 있겠지만,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그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2차원 종이 안에, 2차원의 평면 안에 3차원을 세운다는 것이 결국엔 특정 면을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만 봐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양적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위치, 길이도 있지만 그 면적도 있다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 원의 크기를 제가 할인율을 통해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뭐 제일 작은 크기, 제일 큰 크기를 고르는 건데 극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되게 잘 보이진 않지만 그 팔수록 적자 봤던 애들이 이게 할인율이 되게 높았던 것들이 대략은 드러나죠. 뭐 개인적으로 이 시각화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써든지 추가하는 방법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대충 그 감이 오죠. 서로 다른 제품군 간에 서로 다른 어떤 매출과 이익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사무용품이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할인율이 되게 높았던 애들, 원의 크기로 표현된 할인율이 되게 높았던 경우에 그 팔수록 적자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변수 하나만 더 시각화해 볼게요. 결국에는 그 제품 W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W인 것이고 W에 속한 하위 분류들이 있을 텐데 좀 더 촘촘하게 하위 분류 상에서 패턴을 이해하고 싶어요. 물론 여기에 그냥 제품 W가 아니라 창을 소분류로 쪼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한번 애니메이션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아까 창을 너무 많이 만들면 사실은 뭐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창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많은 텍스트와 정보량이 담긴 그 어떤 화면이 표현됐을 뿐이지 사람이 동시에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창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W로 해놓고 애니메이션을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결국 데이터를 적절히 쪼개서 특정 시점에 특정 그 서브셋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 어떤 한 순간에 어떤 패턴을 인지하고 그 기억을 유지하면서 다음 패턴을 인지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창을 무수하게 쪼개는 것보다는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뭘로 할 거냐면 제품 소분류로 해놓고 좀 뭐 그 스피디하게 해볼게요. 2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2배속으로 해서 가보죠. 가족용 전자기기 기계 문제 있었고요. 바인더 이상하네요. 복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서 차원을 추가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이고요. 그 시간이 다행스럽게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 X축에는 범주, 시간도 범주라고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시간은 분명히 그 카테고리도 아니고 넘버도 아닌 고유의 어떤 변수 유형인데 그 속성적으로는 범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더하고 나누고 빼고 하는 그 누메릭 오퍼레이션을 할 수 없잖아요. 반면에 이제 시간은 좀 범주적 특성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통상적인 범주형 변수를 보여드리겠지만 X축이 시간인 경우에도 뭐 지금 드리려는 말씀 그 내용과 유사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화면을 리셋해 볼게요. 리셋하고 Y축에는 이익을 놔볼게요. 그리고 X축에는 제품 대분류를 놔볼게요. 근데 우리는 오늘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 뭐 분포를 볼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집계 데이터, 그러니까 하위 그룹이 있는 형태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변수 3개, 여기서 이제 변수 2개로 일단 시각화가 됐죠. 그죠? 어떤 거냐면, 제품 대분류별로 이익 평균을 시각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팅은 그 알파베티컬 오더가 아니라 그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했고, 여기서 차원 하나를 추가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고객 분류라는 차원을 추가하려면 하위 그룹에다가 고객 분류를 넣으면 되겠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다시 한번 그 각각의 X축에는 전자제품, 사무용품, 가구가 있었는데 이 전자제품 내에서 서브그룹핑, 하이 그룹핑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뭘로 했죠? 고객 분류로 하면 전자제품, 사무용품, 가구가 있는데 전자제품 내에서는 홈오피스가 이익 평균이 제일 높았고 사무용품에서는 기업 고객이 제일 높았고 뭐 그렇다. 가구 쪽에서는 개인 고객은 심지어 적자를 보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차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역이라는 그 차원을 추가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면 분할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차원을 추가하면 이런 식의 그 차트가 나오고요. 네,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고 뭐 그 해석이 되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기업, 홈오피스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그 경상, 제주, 전라 쪽은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 고객 부분에 팔았어도 적자분 폭이 굉장히 컸었고 강원도, 충청 뭐 수도권 지역이 좀 선방을 했고 특별광역시는 좀 들쑥날쑥했네요, 그죠? 근데 가구 쪽에서 하락폭이 좀 컸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 물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숲을 조망하다가 특별광역시만 이렇게 줌인해서 계속 줌인하는 것이 사실은 분석에서 우리가 그 좀 더 집요하게 어떤 그 현상의 원인을 파고드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은 지금 계획상은 아마 다음번 그 웨비나에서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데이터셋을 줌인에 들어가면서 집요하게 그 원인을 찾는 과정은 오늘은 하지 않겠고 오늘은 전체 데이터셋을 여러 변수로 조망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까처럼 그 할인율의 영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필터링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해볼게요. 필터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각각의
여기에 있는 시각적 엘리먼트, 요소들 또는 개체들은 어떤 구체적인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값을 갖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클릭한 바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고객을 우리가 전자제품을 어디죠? 특별광역시에 팔았을 때의 어떤 이익의 평균을 바로 표현한 건데, 아, 할인율을 얘가 각각 갖고 있을 텐데, 할인율을 제가 레인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할인율이 28에서 35% 이상이었던 애들부터 할인율이 점점점 내려가면서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이익의 폭이 큰 애들이 이렇게 시각화되는 것이 보이죠. 심지어 이제 할인율을 0.2 정도로 이렇게 국한을 하면 어떻습니까? 적자본 애들이 없었어요. 이런 애들은 분명히 아웃라이어로 보이고요. 반면에 할인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손해보면서 팔았던 지역 제품, 어떤 고객 분류의 조합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변수 하나를 평면에 우겨낼 때는 아까처럼 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우리가 필터링 레인지를 조정해 가면서 화면이 좀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패턴을 인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